안녕하세요. 네, 신경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원래 양영순, 김희진, 세상에. 양영순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요. 양 교수가 오늘 아마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진료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서울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저희가 10월에 할 때는 이렇게 춥질 않았는데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양 교수랑 같이 하려고 했던 주제는 우리가 뇌가 어떻게 노화되고 정상적인 뇌의 구조가 어떻고 정상적으로 나이 드는 뇌 노화는 어떻고 병적으로 나이 드는 뇌 노화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크게 우리가 질병 뇌 노화라고 보는 것은 이제 치매하고 뇌졸중인데 특히나 후반부에는 뇌졸중을 우리가 어떻게 감별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아직은 많이들 안 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요 설명하는 동안 설명하고 그다음에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라오는 동안 그동안 저는 이렇게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정상 뇌노화, 그 다음에 질병 뇌노화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희진입니다. 저희 신경과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8시부터 9시까지 신경과에 대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강의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노화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뇌가 무엇이냐 이런 걸 조금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보면 이게 여러분들 뭔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태아에서 뇌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탄생을 하게 되면 뇌는 거의 90% 이상 완성돼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4 또는 10. 그런데 4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것이고 10 같은 경우에는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퀘스천이었는데 원래 양 교수한테 질문을 하려고 갖고 왔었는데 우리 양 교수님이 없으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마디로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만든 걸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하는데요. 수정란 4주째부터 뇌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신 10주 그러니까 한 2개월도 안 되는 거죠. 임신 10주가 되면 분당 25만 개의 신경세포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임신 28주에서 32주가 되면 그 뇌에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가 완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임신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게 보통 만 4개월 정도니까 16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주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완성된 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척추 동물은 이렇게 이 양서류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이렇게 포유류, 인간도 포유류의 한 종류인데요. 양서류나 조류나 포유류의 뇌가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보세요. 양서류에 있는 뇌, 조류에 있는 뇌가 뭘 닮았나요? 자, 포유류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 고양이, 그 다음에 강아지 같은 뇌인데 인간의 뇌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지금 보면 양서류, 조류, 포유류의 뇌는 어디를 닮았느냐. 우리 한번 전 슬라이드를 가보면 자, 처음에 우리 뇌 머리 안에서 우리 수정란에서 발달하는 신경세포가 지금 보면 양서류였다가 그 다음에 조류였다가 그 다음에 포유류에서 약간 고양이를 닮았다가 서서히 달라지고 발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적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조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날잖아요. 그 나는 것의 이유는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뇌 중에서 소뇌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 소뇌가 하는 일이 밸런스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마 애견인 애묘인들이 계실 텐데요. 보면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실 텐데, 얘네들은 요 사이에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변연계라고 합니다. 이게 감정을 느끼는 뇌인데 이게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는 마치 사람처럼 슬프고 기쁘고 행복한 걸 잘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뇌에 비해서는 이 전두엽이라든지 피질 부위가 많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보는 자아 인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가끔씩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강아지가 마치 날 보면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네? 이런 느낌이 되실 텐데, 사실은 보면 뇌에 있는 많은 부분에서 이 자기를 인식하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이 포유류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 바라보는 물체를 자기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잘 못 알아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자기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뇌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물론 뇌를 열었을 때 뇌는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색깔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보면은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중심 1항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에 전두엽, 그다음에 노란색이 두정엽, 그다음에 축두엽, 그다음에 후두엽, 소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주로 전두엽이라는 곳이 하는 일이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력, 그리고 집중력, 그다음에 사람다움, 도덕성, 이런 게 모두 전두엽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정엽이라는 곳이 굉장히 한마디로 우리 뇌에 있으면 여기 더듬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더듬이를 해서, 그러니까 더듬이 역할 하니까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찾아가는 뇌, 시공간 능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축두엽인데, 축두엽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언어를 이해하는 곳과 그 다음에 축두엽 안쪽으로는 바로 이 기억을 담당하는 내측 축두엽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후두엽은 어떻게 되냐면 눈으로 보는 그러한 정보를 인식해서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뇌를 이렇게 쫙 이렇게 잘라서 가운데로 보면 아주 깊은 심부에는 편도체, 그다음에 뇌교 연수 척추라는 게 있어서 한마디로 우리의 감정, 그다음에 온도, 체온, 심박동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뇌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런 모양의 뇌 구조는 유인원, 그다음에 원숭이 종류, 그다음에 우리 인간밖에는 없고, 사실은 같은 포유류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우울감도 느끼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도 느끼고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의 기능은 위치마다 다른데 크게는 왼쪽과 오른쪽이 하는 일이 다르고요. 왼쪽이 하는 일은 주로 여자가 많이 발달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면 좌반구 기능이 언어 능력, 한마디로 말하고, 여기는 말하는 부분, 여기는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주로 수학적인 능력, 시공간적인 능력 이런 걸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 부분이 판단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용도 님 또 오셨군요. 교수님,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에서 오른쪽이 1cm 막혔다고 나왔어요. 어떤 상태인가요? 어떻게 할까? 메바로틴이 10mg 복용 중이고 평소 당화혈색소는 5.6에서 5.9 나오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은 78, 외래에서는 86에서 99로 나와요. 혈압은 건강검진에서 130에서 140, 집에서는 110에서 125 정도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에서 1cm 정도 막혔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동맥의 아예 직경 자체가 0.7cm거든요. 그러니까 0.7cm보다 더 많이 막힐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1mm 정도를 조금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정확히 얼마나 막혔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동맥 초음파라는 이 두께, 한마디로 혈관의 두께, 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꺼워졌나 아니면 이 안쪽으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됐냐 이런 거를 주로 보는 게 경동맥 초음파여서 사실은 1cm 막히기는 해부학적으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동맥이 0.7cm니까 그러니까 한 1mm 정도 막혔다라고 하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메바로친이라는 게 스타틴 계통의 고지혈증 약인데요. 고지혈증 약도 복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도 정상이고 그 다음에 혈당도 정상 그 다음에 혈압도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고 계셔서 경동맥 초음파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만약 좀 더 막혀 있다 또는 안에 플라크라고 하는 혈전 덩어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뇌혈관 CT라든지 MRA를 찍으셔서 얼마나 막혀 있는지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약을 고지혈증 약만 먹을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혈전약을 먹을 것인지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0.7cm 경동맥이 거의 다 막혔다라고 하면 사실은 경동맥도 스텐트 같은 것을 넣기도 하거든요. 스텐트를 넣거나 너무 많이 막혔을 때는 혈관을 여기다가 다른 다리 혈관 같은 걸 이쪽으로 이식하는 그런 수술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이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요 다음 질문은 제가 다음 거 강의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대답이 됐나요, 오용더님? 네, 항상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MRI로 보는 뇌의 구조는 이렇게 다릅니다. 보시면 정상적인 뇌는 자, 보세요. 이렇게 쫙 요게 이제 한마디로 두개골이에요. 두개골에 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빈틈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은 뭐냐? 뇌를 보호하기 위한 물이 하루에도 1리터씩 만들어지는데 그 물이 머무는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이분과 이 뇌는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건강하죠? 근데 위의 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쪼글쪼글해지고 그 다음에 많이 뇌 위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뇌 위축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작아야 되는 뇌실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커져 있는 게 보입니다. 사실은 뇌 안에 있는 물주머니는 사이즈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뇌실 자체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잘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굉장히 커져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분처럼 뇌에 있는 살이 빠지게 되면 2차적으로 뇌실이 물을 더 많이 먹으면서 이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면 우리가 MRA도 헷갈리시고 MRI도 항상 좀 혼돈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MRI는 이런 뇌의 실질을 보는 거고 뇌의 구조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제가 잠깐만요. 요 다음 슬라이드까지 설명드리고 작은 아빠님의 질문을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요게 60세 정상 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60 미만이라고 하면 뇌 전체가 이렇게 뇌가 크게 없어진 거 없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뇌 안에 있는 뇌실도 한 요게
정상 사이즈입니다. 근데 나이가 젊다고 제목이 이거예요. 나이가 젊다고 뇌를 안심하지 말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48살 된 이 S라는 분의 뇌를 보면 60세에 비해서 아랫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가 까만 부분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똑같은 부위인데 뇌 안에 있는 뇌실이 약간 넓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이렇게 그면 이 앞에가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도 60세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많이 쪼글쪼글해지고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나이가 젊다고 나의 뇌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여기는 정상적인 뇌 노화를 겪는 분이시고, 여기는 약간 뇌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그 작은 아빠님이 이제 질문을 쭉 올려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보세요.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맨 위칸이 60대의 정상 뇌예요. 보면 회색만 쭉 깔려 있고, 그다음에 뇌실은 굉장히 이렇게 작고 아주 뇌가 마치 저희한테 막 얘기하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정상 90세를 보면 60세보다는 90세가 빈틈이 많이 생겼습니다. 뇌 위축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하얀 점도, 여기는 지금 하얀색이 없고 회색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뇌실이라고 하는 주변 부위로 이렇게 하얀 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백색질 변성 소혈관 질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뇌 혈관이 소멸을 하거든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90세에는 이걸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분이 52살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으신 분이에요. 자, 어떤가요? 60세보다도 뇌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하물며 90세보다도 뇌 위축이 심하고, 그쵸? 요 화살표 보면 이렇게 까만 부분이 많죠. 이런 걸 다 뇌 위축이라고 하고, 요거 보면 굉장히 뇌실이 60세보다도 너무 크지만 이분이 52살이거든요. 그런데 90대보다도 훨씬 뇌실이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바깥에 살도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MRI 같은 걸 직장 검진에서 찍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MRI를 보시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의 뇌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뇌가 맨 위칸 같다고 하면 비교적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칸처럼 보인다고 하면 나의 뇌는 병적인 노화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 질문 좀 올려주세요. 작은 아빠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작은 아빠님이 58세 남성입니다. 자, MRI,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MRI 검사에서 뇌에 소혈관 질환이 있다고 하면 치매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말하자면 90대에 있어야 될 자연적인 그러한 변화가 MRI에 58세에 벌써 있었다. 그러면 이제 혈관성 인지장애라고 하는 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의 구조가 기능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막 나빠도 이게 치매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 습관도 고치고 뇌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도 막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저게 뇌의 모세혈관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혈관 질환이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면 지금 치매가 아닌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을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 작은 아빠님께서는 뭘 하시면 되냐면 건강관리를 하시면 돼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건강관리를 하시면 이미 생긴 아까 그 하얀 부분 백색질 변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더 생기지 않으면서 치매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 소혈관 질환이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질문의 답이 아마 충분하실 것 같아요. MRI가 아까 방금 전에 보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의학이란 분이 저희 은사님이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라고 하셨다는데 이 단계에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는 물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치매 고위험이라고 저희가 따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경도인지장애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기억력, 그러니까 뭐 계산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아니면 길찾기라든지 언어 기능 이런 다른 부분이 떨어진 것도 모두 다 경도인지장애 카테고리라고 하는데요. 경도인지장애에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 매해 10에서 15% 정도 알츠하이머 치매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어떻게 됐냐면 80에서 85% 정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정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은사님께서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경도인지장애가 어떤 종류의 인지장애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기억력형 경도인지장애라면 이분이 알츠하이머 병을 가지고 있는 기억력 경도인지장애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 비기억형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도 고치고 그 다음에 뇌에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이 본인에 대한 두뇌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약물도 드시고 인지를 악화시키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방을 하시거나 치료를 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란셋이라는 유명한 논문이 작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란셋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하면 치매가 예방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 가이드라인을 매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가이드라인을 냈더니 저희한테 15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다. 생활 주기별로. 그러니까 소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에 그러한 위험 요소를 제대로 잘 조절을 하면 무려 45%가 치매가 안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의학님의 선생님께서 경도인지장애지만 지금 본인이 생활하시는 생활 습관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 부분을 뇌에 좋은 것을 이렇게 뇌에 좋은 습관으로 바꾼다면 아마도 내 인생의 의학 은사님께서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질문 요거까지 받고 다시 조금 강의로 들어가고 질문 모이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이제 살아있는 동물은 어떤 종은 살아남고 어떤 종은 사라지게 됩니다.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죠.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지금 현재 이 지구에선 살지 않는 되게 수많은 멸종종들이 살고 있는데 갈라파고스 군도는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대요. 그런데 다른 북반구나 남반구는 어떤가요? 사계절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지구가 어느 날 갑자기 빙하기가 오면서 굉장히 지구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종은 살아있고 어떤 종은 멸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돼요. 뇌가 건강할수록 그냥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면역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나쁜 일이 환경에 벌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게 바로 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뇌 노화란 무엇인가 하기 전에 좀 또 실시간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다시 질문으로 갈게요. 김민님께서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올해 73세세요. 40년 무사고 운전 베테랑인데 요새 주차를 잘 못하십니다. 이런 공간 감각 저하도 어떠한 뭔가의 적신호일까요? 사실은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동안, 그러니까 33살부터 지금까지 운전 베테랑인데
주차를 잘 못한다는 것은 3차원적인 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공간 능력을 담당하는 뇌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두정엽이라고 하는 곳이 공간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기능이 떨어지면 주차를 잘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도 어떤 제 외래를 보고 왔는데 외래 진료 오신 분이 저한테 차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병원에 기둥에 차를 진짜 찌 긁으셔가지고 문짝 2개가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위치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감각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한마디로 주차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께서 어차피 75세부터는 고령자 운전면허에 대한 인지기능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혹시 된다고 하면 조금 일찍 인지기능 검사를 조금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지기능 검사는 간단하게로는 각 지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요. 만약 김민님 아버님께서 나머지가 너무 건강하시고 멀쩡하시다라고 하면 약간 더 어려운 시험 IQ 테스트를 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병원에 있는 신경과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인지기능 검사, SNSB라든지 세라드라는 검사를 조금 한번 해보시면 이러한 공간 감각의 저하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더듬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요.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가 이렇게 공간 능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서 3차원적인 공간의 구성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비님한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ADM, WS,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 한쪽이 뇌로 가는 혈류가 느려질 것 같은데 이게 뇌 발달에 영향을 줄까요?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뇌에서 이렇게 뇌실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뇌실 안에 있는 물이 하루에도 1리터 정도 만들어지고 계속 순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순환의 경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하수구가 약간 막히고 흐름에 저류가 생기기 때문에 뇌에 있는 그러한 이 뇌노화를 조금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척추 건강이 뇌 건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척추 측만증은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나 흉추나 요추보다 경추 쪽이 척추가 굉장히 안 좋으면 특히나 이 후반부에 제가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후반부로 가는 이 척추에 추골동맥이라고 하는 뇌로 가는 혈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추가 많이 어긋났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추골동맥의 혈류에 저류가 생기면서 뇌졸중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척추 건강은 뇌로 가는 혈류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 노화에 대해서 한번 강의 슬라이드 다시 가볼게요. 그럼 뇌 노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노화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질병과 사망에 대한 감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쇠약해지는 과정인데요. 노화가 이제 2가지 원인에 의해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DNA 측면에서 너는 이렇게 늙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유전적 프로그램의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설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다. DNA는 있지만 어떤 노화 과정의 시기가 생체 시계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무작위적인 사건의 결과. 한마디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세포가 죽고 그 다음에 회복 능력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는 DNA. 그러고 나서 이런 무작위적인 사건에 의해서 유전자, 단백질,
지질 등의 산화 손상이 생겨서 나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화의 공통분모가 굉장히 다양해요. 무려 12가지에 의해서 노화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만 건드린다라고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항노화 전략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음식도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 생활 습관도 관리를 해라. 이게 왜냐하면 유전자는 이미 타고난 정보라서 저희가 바꿀 수가 없는데 예를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이라든지 세포 노화라든지 줄기세포 고갈이라든지 만성 염증 미생물 불균형 이런 것들은 모두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인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말고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인자들을 적극적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지금 다양한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DIDKD님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 노화는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그러면 교수님, 뇌간의 호흡 중추는 잠들어도 절대 안 멈추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호흡 중추가 약해지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뇌간의 호흡 중추는 멈추는 순간 우리는 뇌사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뇌에서 아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자발적으로 한마디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호흡을 안 쉬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잠들어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호흡 중추가 약해지냐? 그건 이제 뇌 노화에 의해서 호흡이 한마디로 뇌간이라는 게 좀 줄어들게 되면서 호흡도 약해지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심장이나 폐도 약화되잖아요. 노화가 되면서 호흡도 굉장히 가빠지고 그 다음에 충분한 폐활량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DIDKJ님이 걱정하시는 잠들어도 혹시 잠들면 호흡 중추가 멈추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나이가 들면 호흡 중추가 약해지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호흡 중추를 담당하는 뇌간에 뇌경색이 오게 되면 뇌경색, 뇌출혈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호흡이 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삽관이라는 것도 하고 기계호흡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호흡 중추가 잠들 때 멈출까를 걱정하시면 안 되고 뇌간에 혈액 공급을 하는 아까 척추 측만증이 혈류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척추 쪽으로 가는 추골동맥이라는 게 바로 뇌간에 혈액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뇌간에 있는 혈액 공급을 잘 조절하시기 위해서 이 척추 건강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슬라이드로 한번 다시 넘어가고 나서 다시 또 이 지문으로 한번 갈게요. 자, 뇌 노화는 신체 노화와 어떻게 다르냐면요. 생각하는 속도가 다른 신체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시작이 된대요. 생각하는 속도는 한 20살. 그 다음에 숫자나 문자를 순서대로 외우는 능력은 25에서 29살.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은 30에서 34살. 그 다음에 초단기 기억은 45살.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은 45살에서 54살. 그 다음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35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이 35살 이상인 분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미 뇌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8살 혹시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18살 학생이 아마 들어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만 18살, 19살까지만 노화에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늙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백색질 변성이에요. 아까 MRI에서 백색질 변성 소혈관 질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뇌는 이렇게 흰 부분이 이렇게 보면 많이 늘어나는 거 MRI에서 그게 소혈관 질환 백색질 변성이고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깁니다. 하지만 50대나 40대에 생기는 건 무조건 비정상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혹시 치매 가족력이 있으면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되기도 하나요? 사실은 치매 가족력이 있는 게 원래는 사실은 안 좋죠. 그래서 치매 가족력이 있을 때 치매 유전자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뇌가 훨씬 더 병적인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내가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걱정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형제분들 다른 병 없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치매 가족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마다 조금 다른데요. 우리 그러니까 일촌 이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가 한 분이 있으면 내가 치매가 걸릴 가능성은 뭐 1.5배에서 한 2.5배 정도고, 예를 들어서 나의 양친, 엄마, 아버지가 다 치매가 있었다면 내가 치매가 걸릴 가능성은 적게는 4배, 많게는 20배까지도 연구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뇌 건강에 훨씬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매 유전자가 있어도 본인의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치매가 안 걸리는 분도 너무 많거든요. 똑같은 유전자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되게 치매로 빨리 진행이 되고 어떤 분은 멀쩡하세요. 그런 걸 봤을 때 평생의 자기의 습관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효완님 질문까지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주차하고서 20m 정도 차와의 거리가 되었을 때 아차, 내가 차문을 잠궜는가 하고 다시 차에 가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건망증이라고 합니까? 건망증이 아니면 무슨 증세일까요? 70대 초반입니다. 자, 질문 적절하게 잘 주셨어요. 아까 뇌가 노화되는 기억력이 급격하게 꺾이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5살입니다. 그러니까 70대라면 이러한 건망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건망증은 언제 생기냐면 집중하지 않는 정보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기억도 집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머리 안에 넣어야지 이게 나의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번 읽은 거랑 그 다음에 내가 집중하고 이걸 꼭 시험에 봐서 내가 맞겠다 마음먹은 정보랑은 정보의 저장 정도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장요한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그래요. 연구실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꼭 좀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연구실을 들락달락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주의 없이 연구실 키를 카드 키를 이렇게 태그를 하면 나중에 혹시 잠궜는지 안 갔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양성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집중을 하고 그런 일이 자주 반복을 하고 나니까 저도 어떻게 했냐면 바쁘죠. 연구실에서 나올 때 바쁘고 차문을 잠그고 나올 때 바쁘시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고 나는 내리라고 각오를 하시면 훨씬 그 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단순 건망증이고요. 그렇게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문을 잠궜는가 안 잠궜는가 조금 이제 혼돈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병적인 건망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질문에 대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슬라이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워가지고 제가 병적인 뇌노화, 뇌졸중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되게 중요한 거고 뇌졸중으로 너무 제가 응급실 당직 서다 보면 지금 환자들이 막 수두룩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척추 건강이 뇌 건강이냐, 그 다음에 척추가 측만증이 있으면 뇌 혈류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걸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요게 뇌혈관의 구조입니다. 여기에 심장이 달렸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혈관이 경동맥, 추골동맥이 이렇게 가는데, 이 추골동맥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심장의 대동맥에서 혈관이 나와서 경추를 딱 따라서 갑니다. 이게 바로 뇌에 있는 뇌간, 숨골이랑 소뇌라는 곳에 혈액 공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척추 건강이 나쁘면, 척추가 막 경추 디스크가 막 심하게 있거나, 아니면 골프 같은 거 막 치시다가 너무 심하게 돌리면 여기가 혈관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래쪽 제가 혈관을 안 갖고 왔지만 척추 건강은 뇌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뇌는 보면 이렇게 대동맥에서 경동맥, 아까 오영도님께서 경동맥이 1cm 정도 막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꺼워 보여도 보통 한 직경이 0.7에서 0.8c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경동맥에서 나온 혈관이 뇌의 앞부분을, 그 다음에 추골동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척추로 들어가는 추골동맥이 뇌의 뒷부분을 이렇게 혈액 공급을 합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MRI와 MRA, 제가 MRI는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앞쪽 나중에 이제 돌려보기 하시면 제가 MRI를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거든요. 요게 MRA입니다. 한마디로 혈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고 뇌혈관 꽈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바로 MRA입니다. MR 엔지오그래피, 그다음에 MR 이미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은 가장 중요한 게 순간 갑자기 발생한다,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면 우리가 여기가 동맥경화예요. 이게 막히면 이렇게 뇌경색, CT에서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죽은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동맥경화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까 오영도님께서 말씀하신 이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라크가 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스타틴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같은 걸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 혈전, 색전에 의해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심장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게 바로 뇌출혈이에요. 보면 CT를 찍으면 아까 뇌경색은 시커멓잖아요. 근데 뇌출혈은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대부분은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터지거나 또는 뇌혈관 동맥류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상까지 제가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받고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종료를 할게요. 큰아버지 22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도 또 비온 뒤에 나오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그때 자세히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비온 뒤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제가 나올 테니까 그때 같이 또 나머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버지님께서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78세신데요. 요즘 들어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 단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고 입 밖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서 가끔 대화하기가 힘들다고 하세요.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사실은 저는 치매 검사를,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78세니까 75세 이상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치매 발병률이 더블업이라고 해요. 5년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특징은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즉 언어의 기억력이 잘 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단순한 건망증 단계는 넘어가셨고 지금 보면 단어 기억력, 그다음에 말이 입에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대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팁 오브 텅이라고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초기에 시작될 때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22님 아버님께서는 치매 정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MRI나 아니면 뭐 CT나 이런 검사가 아니라 뇌에 있는 정밀 검사, 뇌를 보는 정밀 검사,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도움이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뇌졸중 자가체크법 말씀드리고 시간 남으면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웃음을 이 하고 지었을 때 이 양쪽 입주름이 똑같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얼굴 모양 좌우가 다르다면 한쪽이 이렇게 꺼진다. 그러면 안면 마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웃음을 이 한번 지어보세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주먹에 힘을 꽉 쥐어보시는 거예요. 양손에 주먹을 꽉 힘을 쥐어보시고 양손에서 혹시 한쪽 힘이 빠지신다. 그러면 그걸 편측 마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외래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본인이 뇌경색 지나간지 몰랐대요. 왼쪽에 크기가 이렇게 손톱만한 이게 손 한 마디 정도 뇌경색이 왔었는데 아마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분한테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 손의 아귀 힘이 좀 떨어져요. 왼쪽 뇌에 뇌경색이 오면 증상은 오른쪽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뇌에 증상이 있으면 왼쪽에 편마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체크법의 첫 번째 웃음 지어본다. 두 번째 주먹을 꽉 쥐어서 한쪽 손에 힘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해 본다. 자, 세 번째로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앉아서 듣지 마시고요. 모두 일어나셔서 손을 이렇게 해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손바닥 위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편측 마비를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몇 초를 들고 계시냐면요. 10초입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손바닥이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뇌졸중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3개입니다. 웃음 짓는 거, 손아귀 힘, 그 다음에 손 들어서 한쪽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 3가지 가지고 여러분들 뇌졸중 자가진단법 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지금 제가 혈관이 제가 김민님 질문은 조금 그러니까 대답이 길어서 ADMW5님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운동을 많이 하면 혈관이 낀 것들이 뚫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사실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서 동맥경화가 시작이 되면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약물이 몸에 작용하는 것은 한 70% 정도고요. 나머지 30%는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면 혈관에 낀 게 좋아지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지느냐. 제가 1년 정도나 2년 정도 있다가 뇌 MRA나 CT 혈관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50% 2명 중에 1명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상황이라면 저는 심지어 약을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운동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다음에 척추 건강 잘 유지하시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혈관 건강 지킬 수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예, 지금 사실 슬라이드 많이 준비했는데 벌써 50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제 종료를 하고요. 지금 제가 정상 뇌노화, 병적인 뇌노화, 이렇게 질병 뇌노화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대답을 다 못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신경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서 지금 8시, 9시에 하는 거고요. 다음 주는 노인신경의학회에도 제가 홍보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5시에서 6시 사이에 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